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무입니다. 입시 한라인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입시 한라인에서는 다양한 입시 정보와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학들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주요 대학의 입시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시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EBS 진로진학의 대표 강사 김성길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인왕고등학교 이관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왕고등학교 이관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프라임 사업 때문에 인문계 정원이 줄고 공학계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모집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올해는 프라임 사업 때문에 4월 달에 발표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사실은 6월 달에 확정된 인원을 보면 인문계와 예체능 인원에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 정원을 보면 당초보다 8,274명이 줄어서 12만 9,175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또 예체능계 입학 정원도 1,674명이 줄어들었고 또 자연과학 계열도 1,521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공학계열 입학 전형은 6,033명이 늘어서 9만 2,945명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이 한 8,000명가량 그렇죠. 줄어든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모집 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대학별로 말씀드리자면 원광대가 305명 감소했고요. 인제대 224명, 건국대 196명, 성신여대 167명, 숙명여대 159명, 경희대 82명, 중부대 200명, 고려대 세종캠퍼스 155명, 단국대 143명 등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은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 감소폭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정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입시 요강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관용 선생님? 예, 연세대학교 요강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교과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1단계에서 교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비교과 30%를 반영합니다. 예, 그런데 1단계 합격자들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단계의 비교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종합형인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이나 사회공헌자 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등은 1단계에서 서류로 2.5배수 정도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30% 정도 반영합니다. 고른기의 종합형 전형으로는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하는데 연세 한마음 전형이나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 등은 서류 100%로 네. 전형을 하게 됩니다. 예, 논술 전형도 논술 70에 학생부 30으로 전형을 하고요. 특기자 전형이 많습니다. 인문학 인재 계열, 사회과학 인재 계열, 과학공학 인재 계열, 국제 계열, IT 명품 인재 계열 등이 있는데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 내지 5배수를 뽑고요. 역시 2단계에서는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서 2개 합이 4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중에서 2개 합이 5를 적용합니다. 이 중에 수학, 가영이나 또는 과학, 탐구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가 되었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3등급 이내, 자연계는 4등급 이내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종합형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활동 우수자와 사회공헌자는 3개 합이 6을 적용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4를 적용하는데 역시 수학, 가영이나 과탐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약간 배려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인문계는 2개 합이 4, 자연계는
2개 합이 5를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4개 합이 6, 그 다음에 자연계가 4개 합이 8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서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네. 예, 연세대 특징을 보면 교과 전형 2단계에서 비교과가 이제 30%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또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특기자 전형이 상당히 많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그 국제 계열의 경우 일부 전형을 제외하고는 면접을 우리말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 비중이 진짜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려대 떠오르는데요. 고려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예, 네. 고려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장 추천전형과 이제 융합형 인재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전형은 학교에서 계열별로 2명씩 인문 2명, 자연 2명 해서 4명에게 추천권을 주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교과형 전형에 가까운 전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인재전형. 융합형 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를 뽑지만 2단계 면접 30%가 들어가고요. 이 면접이 바로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0%로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논술 전형은 뭐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논술과 교과 이렇게 있는데 교과보다는 역시 논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이제 국제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 국제인재 전형은 3분의 2가 이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도전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잘 확인하시면 도전하셔야 되고요. 과학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은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종합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 둘 다 이제 종합전형 설정되어 있는데요. 인문계는 2개 합 4로 설정되어 있고, 자연계는 2개 합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 3개 2등급, 자연계 2개 2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충족 여부 보면서 도전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연세대와 고려대의 전형 방법을 보니까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요. 이제 성균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성균관대 전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은 성균관대도 역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많아서 충원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균관대 전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형의 성규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성규인재 전형은 학부 위주로 모집을 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은 학과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전형을 하는데 학업 역량과 학교생활 충실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선생님의 추천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른기회 종합 전형으로는요,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이웃사랑,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있는데 역시 서류 100으로 전형을 하는데 여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논술 우수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학인재 전형은 논술 60에 서류 40으로 전형을 하는데요. 특이하게 자소서를 제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데 일반고 학생 중에도 수학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실기 전형은요, 예체능 특기자 전형으로 97명을 선발하는데 역시 서류와 실기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의 글로벌 인재 전형은 의예과만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중에서 3개 1등급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3개 합이 6, 문과나 이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종합전형은 3개 합이 7로 다소 배려를 하였고요. 특성화고 졸업자도 3개 합이 7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연계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 탐구 영역 평균을 낼 때 소수점 이하가 있을 때는 절사하여 적용을 합니다.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충원율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성균관대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제 한양대학교 입시 요강에 대해서 김성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한양대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입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단계를 학생부 교과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100으로 뽑게 됩니다. 이 면접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다른 점이 2단계에서 면접을 부활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 부분을 확실히 좀 챙기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양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등급이나 또 내신 정도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형은 이제 내신보다는 비교과, 즉 수상 경력이나 교과 세부나 특기사항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전형으로 그런 걸 가지고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의 전형 또한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 전형을 합니다. 논술 전형 있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1단계를 이제 외국어 에세이로 또 2단계는 외국어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 전형인데요. 나머지 이제 미술, 음악, 또 연기, 체육, 무용 특기자 전형은 1단계가 실기와 학생부, 또 2단계와 실기와 교과로 뽑고 또 체육은 또 종합평가 실적, 또 연기는 서류별 이렇게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잘 알아서 도전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없다라는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프라임 사업입니다. 이 프라임 사업이 발표되면서 대학들의 입시 요강 발표가 전년도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입시 요강 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숙명여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는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공과대학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정원도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공과대학의 화공생명공학부, ICT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우선 교과형으로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여기에만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요. 논술 전형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형에는 숙명 미래 리더 전형과 숙명 과학 리더 전형이 있는데 숙명 과학 리더 전형이 올해 정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역시 프라임 사업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고른기의 종합형으로는 역시 국가보험 대상자부터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로 3배수를 뽑는데 2단계에서 면접이 60%나 반영이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농어촌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논술 60과 교과 40으로 전형을 하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1단계에서 어학 성적을 30% 반영하고요. 서류 70과 합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이 60%가 반영이 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실기 전형으로는 숙명 예능 창의 인재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와 실기 등으로 전형을 하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요. 교과형이나 논술형이나 모두 인문계는 2개 합이 4.5, 자연계는 2개 합이 5.5가 설정되어 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역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학과 중에서 의료학과와 통계학과는 수학, 나형과 사탐을 치게 되면은 4.5를 적용하게 되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숙명여대의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4.5, 5.5 이렇게 소수점으로 설정한 것이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수점으로 이제 측정을 한 이유는 사탐이나 과탐, 이 탐구 과목에서 아마 그 두 과목이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소수점 적용함으로써 최저 등급을 약간 낮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종합전형 중에서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그 프라임 사업으로 과학인재전형 164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또 특기자 전형 중에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
이 전형은 이제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도전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숙명여대는 프라임 사업의 영향으로 공과대학이 강화된 그런 특징을 보여줬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건국대의 프라임 사업 선정으로 새로운 학과들 줄기세포재생공학과, 화장품공학과 등 뭐 8개 학과가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건국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건국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라임 사업 때문에 대형 부분에서 이제 확정된 대학이 건국대라서 건국대는 그 대학의 특징을 좀 살리면서 프라임 사업으로 관련 대학의 학과를 많이 증설했다. 요점이 올해 큰 차이점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의 전형을 보면 일단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했다. 이것이 이제 건국대만의 올해 큰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100입니다. 특이한 점은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2단계가 면접 100%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KU 학교 추천 전형, 이 전형은 이제 금년도 처음 신설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신설한 전형이지만 사실 인원 제한은 하지 않는 그런 전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전형만큼은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점에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른기의 전형인데요. 고른기의 전형은 역시 1단계 서류이고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건국대는 면접에 강한 학생이 최종 웃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뭐 작년과 똑같이 논술 60%로 선발을 하고 있는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또 실기가 있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도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이 종합 전형을 보면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보면 보통 이제 2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3등급이나 좀 더 낮은 등급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건국대는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된 것이 특징이네요. 그 프라임 사업의 선정 대학으로 이화여대도 있죠. 그렇죠. 이화여대는 소형,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화여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화여대도 프라임 사업으로 기존 공과대학을 엘텍 공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정원이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또 공과대학으로는 특이하게 인문계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미래인재 전형에서 49명, 논술 전형에서 8명을 모집합니다. 수학과학에 관심이 있는 인문계 학생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 요강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추천 전형으로 45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것은 각 고교에서 6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80과 서류 2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종합형인 미래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에서 의예과 5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서류 평가 시에 학교 생활 충실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형이고요. 여기에는 추천서와 자소서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고른기의 종합으로는 고른기의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는데 역시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으로 뽑고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체육 특기자 등이 있는데 역시 1단계에서 서류로 3.5배수 내지 의예과 5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있는데 체육 특기자는 면접이 20%로 다소 영향이 작습니다. 특기자 전형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기형 전형에는 예체능 실기 전형과 예체능 서류 전형이 있는데요. 역시 학생부 교과, 실기, 서류 등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예체능 서류 전형에는 역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라임 사업으로 공과대학을 이제 엘텍 공과대학으로 개편했다. 이것이 이제 큰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6명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은 계열별 구분이 없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추천서는 받지만 또 자기소개서는 받지 않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거고요. 또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 미래인재 전형은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받는 전형.
요것이 이제 두 전형의 이제 차이점으로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인 숙명여대, 건국대, 이화여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요 대학들을 모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의 대학들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선생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경희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경희대학교 종합전형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자랑하는 상징적인 전형이고요. 이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가는데요. 추천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인데, 여기서 선택이지만 웬만하면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네. 굳이 이제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추천을 받은 선생님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낼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추천서를 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학교생활 충실 전형, 학생부 교과가 60 들어가는데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한 전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고교대학 연계 전형, 이것이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전형인데요. 이 대학은 추천 인원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별로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 해서 2명의 추천을 받는 그런 전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와 서류를 가지고 이제 전형을 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이제 인성 면접 30%가 들어가 있고요. 네, 논술 전형은 논술 70, 다른 대학과 같습니다. 특기 전형인데요. 특기 전형을 보면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이제 영어 면접을 실시한다.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또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영어 실기 우수자 전형은 개인별 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활동 보고서는 20매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매 이내에 활동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논술 전형을 보면 인문계는 2개합 4, 자연계는 2개합 5로 설정되어 있고요.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한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대학교 입시 요강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강대 궁금해지는데요, 이관영 선생님. 예. 대학 전형들을 살펴보면요. 한 대학의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각기 다른 전형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강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서강대의 모집 요강을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형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기주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하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활동 보충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일반형에는 역시 서류 100으로 전형을 하는데 활동 보충 자료는 내지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경우고요. 더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전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른기회 종합형으로는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있는데 역시 서류 100으로만 전형을 하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 전형을 합니다. 특기자 전형에 외국어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형이 있는데 역시 서류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됩니다. 역시 이 전형에도 활동 보충 자료를 내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요. 최저학력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데요.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 2등급이고요. 자연계는 2개 2등급입니다. 그런데 자연계는 역시 수학 가형이나 또는 과탐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한국사는 문과, 이과, 공이 4등급 이내이고요. 인문계의 경우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한데